어제 제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녹취록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일종의 이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몰고 가는 일종의 범죄 소설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에게 수사가 가지 않고 각자에게 적당히 수사하다가 각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고 끝내버리고 결국 처음에는 대단한 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다가 보면 불법은 하나도 없고 돈 뜯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치고받고 그리고 약간의 파쇼 같은 또라이 하나가 이 사업을 주도하려 했고 돈은 줄라다가 서로 다 못 줬고 농담했던 것이고 그래서 태산, 명동, 서일필 이 태산이 울렸는데 조사해보니 지 한 말이 나왔다라고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는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주역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도 다 장기판의 말입니다.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요. 누구냐? 그들을 통제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권력으로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이라는 자가 성남시장의 권력으로 움직였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이상의 권력을 스스로 확대 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경기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시장 때부터 대선 간다 했고 경기도지사 되고 난 이후에 유력 대선 후보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력합니다. 청와대도 이재명과 지금 손을 잡았는지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성남시장 때 벌였던 이 판 1차 임기인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 닦았고 이 틀을 이제 완성하기 시작했고 2차 임기 초반에 설계 기획을 완료해서 시스템을 짰고 이제 곧바로 2015년부터 착수되어서 2018년에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대다수는 그때 분양되고 일부 남은 게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유동규가 지금 핵심이다.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요. 유동규가 미래팀이 대장동 맡아라 별동대도 따로 신설했다. 그래서 유동규가 만든 별동대에다가 정민용이는 남욱이 보냈고 그리고 정영학이가 보낸 회계사 김희근인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발사업 1처 김문기 팀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개발사업 2처의 2처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다. 그리고 개발본부장 유한기도 지금 이 사업에 주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한기 밑에 개발 1처, 개발 2처가 있었고 유동규는 지 밑에 전략사업실을 두고 유동규 별동대라 했는데 이 남욱 똘마니 정민용과 그리고 정영학 똘마니 김회계사를 두고 있었다. 자, 이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영학이가 사업 참여 및 지분 소유 구조에 대한 틀도 짰고 그래서 화천대유 AMC와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넣은 수익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 유원홀딩스를 만들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례투자 2호라는 위례 신도시 사업을 했던 팀들이 상당히 이 남욱 정영학이가 그대로 와가지고 이 성남의 유동규하고 합쳐져서 이 일을 끌고 갔다. 언론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표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조선중앙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영학의 녹취록이 하나씩 매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영학의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제출안요. 김만배의 금품 로비 언급이 있는데 성남시 의장 30억, 시의원에게 20억 전달했다. 실탄이 350억이다라는 이 말이 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0년 3월 10일 시의원 재임할 때부터 한 팀으로 대장동과 같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그래서 최윤길 전 의장이 2010년 정영학이 써준 원고를 전달받아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고 1억 수수했고 그런데 이 돈을 줬던 업자들이 돌려받았다 진술해서 처벌을 면했다는 겁니다.
자, 원유철이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또 원유철이 부인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원유철은 지금 수감 중에 있죠. 자, 그러면서 김만배가 시의회장에 30억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있고, 쟤는 LH 수용보다 민간 사업이 타당하다고 시의회에서 민간 업자들 주장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이 최윤길이라는 사람이 정영학이하고 시의회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과거에 이들이 이재명이가 와서 하기 전에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 로비스트로 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같이 뒤섞여서 터지고 있어요. 이재명의 화천대유가 해먹은 내용과 최윤길이라는 사람이 과거 민간개발 남욱 정영학과 같이 움직였다는 걸 뒤섞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영학이가 최윤길이와 골프하고 마크맨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작년에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주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윤길이는 2010년에 LH가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정영학의 이제 녹취록에 김만배가 성남시에 30억, 시의원에 20억을 전달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김만배가 금품 노비했을 거다라고 이제 녹취록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김만배는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 등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은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로비 의혹을 부인했어요. 자, 그래서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이 내용에서요, 별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녹취록에 놀아나는 내용이거든요. 자, 최윤길이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현재 화천대유의 부회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재명이 추진한 성남시의 화천대유 민간합동개발과 대부분 관계없고, 자, 이런 사람이 지역에 이제 무마용으로 자리 하나 주고 푼돈 좀 나눠주는 위치에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전혀 아니다는 거고, 또 정영학의 녹취록에 놓은 성남시 의장 30억, 시의원 20억, 실탄 350억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돈들이 그런데 쓰였을 수 있다. 지금 사라진 돈들이. 그렇지만은 김만배가 녹취가 당했는데 김만배는 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돈을 안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영학이 녹취록을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엿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 언론이요, 스스로 취재해야 되고 야당도 스스로 자료를 구하고 조사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사실을 덜먹이고 해야지, 전부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매일 기사를 쓰대고 서로가 또 서로를 도와주면서 녹취록이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고 녹취록이 보도를 주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 일면에 놓은 이 기사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과 중앙에 같이 놓은 유동규가 위례팀이 대장동 맡아라 별동대 따로 신설을 해가지고 전부 그냥 남욱이하고 정영학이 김만배 유동규가 했던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것도 중요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한테 어디서 힘이 나왔을까요? 공직에 조금만 있어 본 사람이면, 공직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을 실었다가 어느 순간에 죽였다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가 어느 때는 그냥 평범한 그냥 민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런 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자, 유동규가 설친다? 한계가 있죠. 유동규가 돈을 현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 유동규가 전횡을 했다. 유동규가 회사에서 아나무인이었다. 유동규가 뭐 지 맘대로 방문을 잠그고 나 집에 간다. 이재명이 선거도로 어느 날 또 다시 복귀했다. 이것도 의미 없고, 유동규가 정영학이 뺨 때렸다. 이것도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유동규가 또 철거 조폭 팀장이었다. 뭐 적준에서 철거 팀장이었다. 이런 게 인터넷에 굉장히 바닥에 퍼졌죠.
이것도 또 저는 공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한테 그런 걸 보내왔어요. 내가 이건 공작이라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 유동규라는 사람이 뭐 했는가, 유동규가 뭘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화제를 집중시키면서, 이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한테는 완전히 속이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때리고 다 꾸몄고 돈도 내놔라고 했다. 700억, 25%. 근데 돈은 안 줬다. 그 준 거는 5억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규가 부각될수록 이재명은 정말로 좋은 뜻에서 이 사업을 설계했고,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를 했고 5,503억을. 그런데 유동규나 얘들이 부동산 경기 붐을 타고 떼돈을 벌면서 돈벼락을 맞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나누려다가 벌어진 싸움이다. 요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공적 수용을 해놓고 반값으로 사놓고, 그래서 또 개발은 민간 소수에게 맡기도록 판이 짜여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당장 수천억의 이득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이 주식 구조 그리고 지분 구조를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왜 7% 가진 자들이 4,030억을 가져갔어요? 그건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들한테 또 시행업을 맡겨서 4,800억 좀 또 벌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것을 처음에는 몰랐냐? 제가 볼 때 제일 매일 아주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해 가는 것은 매경이라고 봅니다. 매경은 대장동 팩트 체크라 해서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언론 자세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특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자, 매경은 수익이 700억에 그쳤는데 금융회사들이요, 지금 성남의 뜰에 지분을 50%는 성남 도계공, 50% 플러스 한 표죠. 나머지 50%는 이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가졌는데 7%는 어디에 줬습니까? 천하동인과 화천대유에 6%, 1%에서 7% 떼주고, 금융회사들은 43%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00이 되는데 이 금융회사들이 벌은 돈은 700억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회사들이 성남 도계공이 1830억 임대주택 땅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지분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700억 벌었는데,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4040억을 벌었죠. 자, 그러면 배당금, 금융회사는 어떻게 나왔느냐? 금융회사에는 배당금이요, 전부 합쳐서 32억 2,500만 원만 받았어요. 자,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2% 정도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고, 하나은행은 주관사로서 200억을 받았다가 100억 더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그러면 초과 이익이 날 줄 모르고 이렇게 이 지분 투자는요, 전체 50억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분 투자를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43%니까요. 그리고 배당금은 훨씬 작게 받았고 32억 정도 받았고 이랬는데, 상대방은 4,040억을 받아갔는데 이 금융회사들이 그 다음에 땅을 사서 시행사업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금융회사들은 시행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그럼 이들은 수익이 날 줄 몰랐느냐? 아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은행은 총 얼마냐? 이 사업 주도한 것과 이자 수익 포함해서 한 400억 벌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시행사업과 비교해서 금융사 수익은 적절했냐라니까, 다른 시행사업에서도 금융사들은 대략 이 정도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원래 금융사는 이런 시행사업에 들어와서 지분 조금 갖고 주도한 데는 수수료 좀 덜 벌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출해주고 이자 버는 게 금융사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보도가 정령학의 녹취록에 따라 가지고 놀아나는 그런 언론 보도 행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를 언론이 찾아서 보도하고 야당도 사실 하나하나를 찾아서 조사해야지. 지금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녹취록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